광주시의 인프라 개선 사업과 SOC 사업의 전개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인구를 위하기 위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이나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투자 관련 사항은 신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서 8기 들어와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환경 관련해서 이제 한강법이라든가 또 환경정책 기본법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이제 특별대책 지역의 전권역이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이제 수도권 정비 기획법상에 이제 자연보전권역이 전 지역이고 또 이제 지방군영발전법상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입지 규제가 엄청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광주시가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오염 총량제를 통해서 그 택지 개발은 지금 이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장에 대한 입지 규제는 뭐 워낙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런 바람에 지금 현재 광주시가 한 5천여 개의 공장이 있고 거기 한 2,600개가 등록 기업인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소규모 공장, 소규모 주택 이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의 문제 한계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공장을 갖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또 광주시에는 또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딴 데로 나가지 않게 잘 우리가 관리하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지구 단위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형 지구 단위를 이제 그 기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영 이제 산업단지 그것이 지금 곤지암 삼리 쪽하고 도쪽 궁평리 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0회배 정도, 80만 회배. 그리고 이제 궁평리 쪽 한 40만 회배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입지를 갖다 대규모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키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권도 좀 바뀌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어떤 산업형 지구단이라든가 그 공공형 산업단지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옆에 마이크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예, 뉴스백 김동철 기자입니다. 앞으로 대세 산업은 ABC라고 합니다. A가 AI, B가 바이오, C가 컨텐츠인데 저는 컬처, 이제 문화 컨텐츠로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도시발전에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2026년 제16회 경기도 종합체육회 계기로 그 문화정책이 좀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근데 광주만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 굴뚝 없는 산업인 문화 그 분야를 그 활성시킬 그 대표적인 정책과 다음으로 지금 항아리라 달 항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퍼포먼스까지 하시더라고요. 달 항아리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선축적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광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지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AI 쪽이라든가 또 그런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우리 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면적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또 특히 지금 광주는 이제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다랑아리는 이제 우리가 광주가 제방에 가보면 이제 도자기가 3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보셨겠지만 이제 자빈 접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15세기 때 태촌 도마리에서 출토된 건데 그게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게 33억 했던 거고 또 이제 그 청문 그러니까 철화 용문 항아리라고 그거는 이제 17세기 때 초월읍 선동리에서 출토된 건데
그거는 이제 크리스트에서 그것도 이제 한 99억 했던 거고, 이제 18세기 때 남정면 금사리에서 나온 것이 이제 다랑알입니다. 이제 그게 한 66억 정도에서 전 세계에서 원형 보존돼서 그대로 나온 그런 자기로서는 우리 광주에서 나온 그 세점이 가장 고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다랑알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비들에게 많이들 이제 공무원의 이제 옛날 그런 조정에 그런 어떤 맑고 그런 청렴 결백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랑아리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랑아리가 광주가 원조인데 지금 뭐 전국에서 다랑아리 나오잖아요. 뭐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논하는데 전통적 가치로 봤을 때는 광주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려서 이번에 그 어떤 경기도 31개 시군이 화합의 장을 열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기둥도 그 다랑아리 기둥도 사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1개예요 기둥이. 31개 시군이 떠받치는 그런 형상을 갖고 가고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또 그 팔당 상손으로 인해서 규제도 많이 받지만 또 그런 어떤 천연의 환경 자원을 또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랑아리를 형상화해서 그런 31개 시군의 화합과 또 우리가 ESG 그 실천 대회로서 탄소 중립 도시답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 오효석 기사님 첫 번째 네 번째 줄. 예, 경기 오효석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준화 속에서도 민생 안전을 창선으로 해서 올해 복지 예산을 7등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늘어나는 예산만큼 대표적인 복지 예산, 복지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때문에 지금 메이스타디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복지 예산이 올해는 4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첫째로 아까도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옛날 구시청짜리에 그게 이제 복지행정타운입니다. 그게 이제 맑은물 사업소하고 송정동 사무소, 송정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행정이 들어갔고, 근데 거기 이제 일반 복지 또 그러니까 이제 여성 비전센터라든가 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등등해서 이제 또 청소년 복지면서 그 안에 하여튼 광주시의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사업도 그 10층짜리 규모인데 사업비가 한 1,700여 억 원 들어가서 현재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하면 1,800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주시가 전기가 모자란다는 소리 듣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못 준다 그래가지고 참 한전 경기도 본부에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중앙 한전에 있는 응급용 전기를 일단 끌어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 져서 지금 이제 지금 테스트 들어가 있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집기를 이제 각 공간별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아이 바른 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이제 경계성 아이들은 게 뭐냐면 그런 진료를 해주는 건데 이제 얘가 이제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미리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중앙공원에서 공원 특례 사업보다 이제 공공기업에서 기부 체납하는 그 시설을 아이 바른 성장센터로 해서 뭐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모드급의 그런 시설로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복지는 현장에서 저희가 두 가지 컨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근데 복지는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지금 종합운동장 G스타디움은 지금 공정률이 한 95%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선은 볼링장이 그 24레인이 이제 정규 규격의 볼링장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또 시설을 최고화하기 위해서 자재도 또 미국에서 또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급의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우리 광주의 또 펜싱부 아이들이 지금 세계에서도 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펜싱 전용 연습
그 레인을 4개를 깔아줘서 그것도 독일에서 해서 우리 국가 대표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그 시스템을 똑같이 연습 과정으로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수영장은 50m 10레인에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470석의 좌석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일을 깔고 있고 지금 한 15일 정도 이번 중순이면 그럼 이제 수조에 물을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를 빼서 3월 말 정도, 3월 정도에는 지금 수영연맹에서는 그 전국 대회 한두 곡지 정도 미리 테스트를 좀 하는 그 컨디션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그 테니스 돔구장, 그 이제 광주시 양벌 테니스 돔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그 이제 12코트짜리인데 12코트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장을 하면 한 8,400제곱미터를 쓰는데 우리가 이게 거기 같은 경우는 11,000제곱미터. 축구장보다 넓은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 이제 약간 그 코트를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분리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테니스 전용으로 쓰다가 우리가 또 필요할 땐 그게 한 2,4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실내 어떤 그 공연을 할 경우에는 그리고 공연장으로도 또 다른 또 행사장으로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약간 다목적성은 띄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테니스 전용 구장이고 지금 대한 테니스 협회에서도 지금 국제대회까지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탐벌동에 지금 실내 체육관이 이제 광주시 탐벌 체육관인데 거기도 지금 공정률은 지금 한 70% 이상 요즘 보니까 이제 지붕 씌우고 인테리어 들어가면 3월 그거는 아무래도 좀 그 늦게 시작을 했고 그 뒤쪽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공정이 좀 약간 더뎠어요. 그래서 그 앞에 3385선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3월 말까지는 이제 도로가 먼저 되겠지만 이제 진입로까지 완성시키고 하면 그게 이제 현재는 2,100석입니다. 2,100석인데 가변석 이제 깔고 이렇게 하면 2,400석 정도의 실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는 제가 이제 이게 사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핸드볼 전용 구장 형식으로 설계를 떠서 향후에는 그 연고지 하나 찾아서 그럴 계획도 좀 갖고 있던 말씀드리고요. 현재 거기에 이제 클라이밍장이 이제 그쪽에도 하나가 있고, 거기 이제 야외. 그리고 이제 혹시 비가 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G스타디움 옆에는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있으면 반을 자른 거 모양.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픈돼 있고, 근데 선수들은 비가 안 맞고, 그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친다든가 이래서 이제 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그 정상적으로 다 가고 있어서 탐볼 체육관 빼놓고는 2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다 끝납니다. 이번 말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 테니스 돔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 오면 그게 돔이 들어와서 이제 부양 작업을 하면 이달 말이면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12개의 축구장을 갖다가 이제 공인구장이라는 건 이제 105에 68m입니다. 그 105m에 68m인데 그것이 6개. 그리고 이제 그 근접해 있는 거. 그래서 그래도 대한축구협회, FIFA에서도 또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 범위에서 그거를 12개를 현재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정면 운동장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저희가 그런 체육시설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갖춰져서 우리가 정식으로 26개 종목입니다. 26개 종목인데 거기에 이제 사격은 어느 전국대회든 어디든 화성에 공인구장이 있어서 화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그래서 25개 하고 그리고 이제 시범 종목 2종목하고 해서 27개 종목을 광주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좀 치러내려고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리 황영민 기자님, 저기 세 번째 줄이요, 가운데. 네, 이대리 황영민 기자입니다. 시장님 우선 새해 복 받으십시오. 지금 이제 민선 8기 임기가 이제 막바지 나가서 있고요. 다음 또 스텝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거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좀 더 꼭 한 가지 이루고 싶다는 게 있다고 하는 시정국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일을 보면서 시정을 펼치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래도 저는 이제 의원을 하고서 시장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의원 때 각 부서의 이제 업무복을 받고 사업들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체크받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금 강남 고등학교 앞에 도로부터 제가 취임식 날 오후에 그 현장을 보고 그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 안 하면서도 4년을 사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속도감이 그렇잖아요. 왜 전반적으로 처음에 갑자기 시작되면 그게 이게 뭐 공무원들하고 또 이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하고 내가 공부하고 지금 한 2년 그냥 가고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부터 했는데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4년 착공, 8년 준공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2030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주시가 또 6개 철도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무리를 해야 그 마무리라는 것이 그때까지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도 빠꾸를 못 시키는 그런 궤도까지 올려놓는 수준을 2030 철도 시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 좀 더 이제 중점을 다뤄야 될 내용이고 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뭐 오포 이동이라든가 몇 군데는 아직도 지금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다 해야 될 그런 어떤 주민 편익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리스트를 얼마 전에 작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제가 또 열심히 잘해서 또 재평가를 받으면 4년 이내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좀 잘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두 번째 줄 NDM 뉴스 홍장만 기자님. 네, 공주시 NDM에서 홍장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민생 경제 회복에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또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연을 4년을 하고 이제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예산 구조가 2조를 늘 못 남겼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의원 때 2조 시대를 언제 여니 할 정도로 그랬는데 작년에 드디어 2조 한 100억 정도 약 100억 가까이 해서 이제 2조를 넘기는 2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정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고 그 재정 자립률도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현장에서 맞게끔 뭐 어떤 우선 도시계획도로 지난번에도 보니까 10대 뉴스 선정행보에서 1등이 도로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체감형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읍면 단위별로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고 거기 한 작년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쏟아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지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 지금 시설물들이 하나씩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공간은 정주공간대로 지금 10개 동이 16개 읍면동 중에 동이 10개인데 10개 동은 이제 정주공간으로서 그런 주민 편의시설이나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뭐 종합병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컨벤션 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루고 이제 초월 본점 도척은 이제 산업 관광벨트화 시켜서 그쪽에서 또 충분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하고 이제 태촌 남정 남한산성은 특히 태촌은 인구가 8,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6,000명까지 올라갔지만 남정과 남한산성은 좀 상당히 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 편익 시설을 더 갖추면서 여가 공간으로서 더 확대를 좀 하면 그렇게 하면 더 이제 그쪽도 이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경한 제가 이제 중앙공원이라든가 이제 공원 특례 사업 제가 의원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공원위원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정공원이라든가
또 중앙공원이라든가 지금 쌍용공원이라든가 지금 이제 양벌공원, 분평공원까지 공원 특례 사업이 5개가 있는데 지금 3개가 이제 하나는 거의 완성이 되고 이제 비공원 시설만 이제 송정동은 이제 아파트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도 가서 보시면 상당히 뭐 율동공원 갈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다가 지금 다양한 시설들을 넣는데 그때 제가 제 지분이 있다는 거죠. 의원 때 도시공원위원을 하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제가 광주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좀 호응들을 이제 갖고 가는 것 같고 특히 또 오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이제 그 어떤 게 교통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제 족보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에 좀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국책 사업으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민자까지 고려해서 한번 협의를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간에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좀 이상한 소리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 지금 족보에 올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관련 이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철도 기금 조성 조례를 이제 의회에다 보내서 그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가 그 지금 2차 그 오포선 같은 경우에는 한 9,500억이 들어갑니다. 9,50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 100억씩 돈 해서 일단 적금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포 그쪽 신현 등평에서는 상당히 또 오늘 또 이제 체감형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6개 읍면동에 맞게끔 잘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맨 앞에 가운데 이정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TV의 수공부장 조혜영입니다. 네. 시장님 3년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광주시의 교통, 주거, 도시 인프라와 관련해 남은 임기 동안에 반드시 정리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며 이것만큼은 꼭 해냈다라고 평가받고 싶은 시장님의 시성 성과와 차기 시선에 남기고 싶은 과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비슷할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42만 이제 어제 이제 부광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이제 수원에 이제 잠깐 이제 식사를 모시러 저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광주군 광주시의 부단체장들 그러니까 부군수 부시장님들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뭐 하나 그렇게 광주를 놓고서 하는 그런 어느 지역을 놓고 하는 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철영 옛날 부군수님이 내가 그 부군수 할 때 8만이었어. 지금 42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년 인구가 지금 뭐 25세부터 44세까지 한 45% 육박하는 그리고 또 지금 자동차 등록세 대수도 지금 우리가 42만 인구에 21만 9천 대, 22만 대 가량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애부른이고 다 2명 중에 1명은 자동차를 갖고 다니니까 차가 얼마나 밀리겠어요. 그분들이 다 이제 출퇴근하고 아이들 픽업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42만 시민들의 체감을 맞추는 데는 다 또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거고 또 거기에 또 그 욕구에 대한 부분은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그 어떤 그 사업별로 그런 분야별로 하나씩 해서 지금 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규제 라인이 너무 얕다 보니까 소규모에서 자꾸 그냥 뭐 입혀먹은 거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크레인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가 저희 겁니다. 그만큼 일단 발전 속도는 좀 높아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철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초월이 저 동광주 쪽에 그쪽에 이제 그 노인 시설에 대한 부분, 어르신 시설에 대한 부분과 이제 그 이제 체육 시설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일들이 하나씩만 풀어지면 권역별로도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주민들의 그런 어떤 그 여가 힐링 공간으로서는 충분히 자리매김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춰놓고 있는 부분들만 완성시키는 것만 해도 광주시가 상당히 좀 커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더군다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경기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하는 거지만, 이제 오는 1월 27일 날 경기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 그 협약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안초등학교가 저 이제 중앙공원 특례사업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현재 이제 그러면 이제 구 경안초등학교가 있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경기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으로다가 자리매김하는 걸로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아이바른 성장센터도 그 안에 인테리어값만 해도 한 65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도 아주 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요즘 이제 키즈 카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 공간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린이집 연합회나 또 육아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광주가 못했던 것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또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이제 민선 8기 마무리하면서 또 민선 9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평가에 맡겨야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줄 문화일보 박성훈 기자입니다. 예, 문화일보 박성훈입니다. 올해부터 그 수도권 메리티의 그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이게 경기도 전역에서 이게 자체 소각장 확보가 되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기물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민간 시설에 수확을 맡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도 아마 그 광역자원회수 시설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선제적으로 하긴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도 좀 반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묘안을 짜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김포 매립시 이제 매립이 끝나면서 저희도 이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우선 작년에 이제 벌써 작년 봄인가요? 그래서 저 환경부로부터 바이오가스 시설 그 설치 사업 그 아리백 형식인데 그게 이제 소각장이죠. 소각장인데 그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588억을 따서 지금 사업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주민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지금 남아 있으나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2030년 전에는 그 준공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최소한 2098년까지도 한번 땡겨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늦어도 한 2029년 내지는 3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폐기물 그 업체를 갖다 선정을 해서 우선 이렇게 그 임시로다가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도 이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그것이 이제 그쪽 이제 곤지암 수양리에 있는 그 바이오가스 실어서 현재도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근데 소각 시설인데 그것이 이제 되면 이제 저희는 그런 어떤 그런 쓰레기 소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선도적으로 이제 치고 나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동안에 또 이천하고도 이제 그 좀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그거는 그쪽 얘기고, 저희들을 정상적으로 더군다나 공모사업에서 확정에 대해서 지금 또 예산까지 다 내시 받아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좀 공격적으로 가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땡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뒤쪽에서 한번 할게요.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님.
잘 들었고요. 뭐 워낙 일을 많이 하셔갖고 이미 알고 있던 일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든 재선 도전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건데 조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좀 선언하실 건지 하나 하고요. 재평가를 받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를 시민들이 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지 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돼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4년이잖아요. 4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정당 정치잖아요. 정당인으로서 이제 그 공천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을 거기에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4월 이제 여기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당에서 하는 공천 일정에 대해서는 공천 일정대로 제가 따르고 두 번째는 4월 16일 날 이제 도민체전 개막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막식 공천을 전제로 해서 공천은 아마 3월 말, 아마 3월 중순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중앙당에서도 이게 이렇게 선언적으로 다 던지는 거하고 막상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아마 또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 3월 말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당의 일정은 당의 일정대로 따르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따르면서 저희가 4월 16일 날 도민체전 개막식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직무정지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춘식 기자님. 네, 되게 문화신문 김춘식 기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장에서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제가 판단하기로 시민들 말씀이 획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내가 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관련 구성원들, 조직 구성원 내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요즘에 그 연지에서 청년 공무원들이 이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제가 보도를 봤어요. 몇 년 전인가는 민원이 폭주로 인해서 모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연금 문제도 그렇고 연금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중률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시 시장님 여기 광주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히 청년 공무원들 복지 이제 하도 전세 월세가 하도 비싸니까 광주시에 전입해서 임명돼가지고 근무하다 보면 월급은 뭐 2억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월세 내고 뭐 하나 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독신자 숙소 뭐 이런 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기 복지를 좀 증진하고 뭐 월세 조금 전기세 이런 것만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사기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 들거든요. 시장님 광주시는 지금 특히 청년 공무원들에 대한 그 복지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임금 체계로 봐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이제 직업이 상당히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고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대민 업무, 순환보직 이 두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순환보직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경력을 쌓는 거고 대민 업무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뭐 전화 뭐해서 민원이 뭐 그냥 욕부터 시작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적응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첫째는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 멘토멘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일단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1년이면 시장이
그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는 게 5일인데 그걸 다 그 제도를 저희가 터넘어서 우리가 1년에 일단은 3번의 이제 그 전체 휴가를 줍니다. 이제 5월 1일 날 이제 근로자의 날 전체 휴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노조 창립 기념일에 한 번 주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한 해 동안 뭐 축제다 뭐다 밖에 나가서 시달리느라고 고생했다 그러고 주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또 진짜 힘들게 한 부서들 또 별도로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광주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에서 최초라 그러고 아직까지도 뭐 딴 데서는 그걸 안 할 텐데 저희는 종무식이면 시상만 하고 인사만 하고 끝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시상 계획을 미리 그 전에 다 이제 주고 말일날 이제 다음에 이제 기자분들도 같이 함께 좀 어울려주세요. 근데 종무식 날 저희가 3시 지난번에도 3시 반서부터 6시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수들 좀 이렇게 뭐 비싼 가수는 아니고 통기타 가수들 해서 불러서 저 흥을 좀 돋구고 또 우리도 광주 농악단도 있고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국별 이제 장기 자랑을 해요. 1시간 반 동안 국별 장기 자랑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 2, 3등 시상도 하고 또 거기서 경품 추첨해서 이제 해외 연수 권한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주 그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한 것 같고 잘 이제 그게 전국에서는 이제 우리 편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딱딱한 걸 벗어나서 저는 일할 때 일하고 일할 때 좀 놀 때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땐 제대로 일하자 그런 신조라 최대한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나마 그러나 이제 거기 책임은 반드시 져야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아까 그런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주택에도 그런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약간 이게 괴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또 머리 아프잖아 또. 근데 힘은 든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그 이제 상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봐서 한번 그런 어떤 주택 임대주택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소 관련해서는 지금 또 과거에 했다가도 이게 좀 자리를 못 잡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1,600명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공무직까지 1,600이고 이제 정규직이 한 1,350 정도 1,4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9급, 8급이 많이 뽑혀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이번에도 또 조직 개편하면서 또 이제 우리 무슨 임금제?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이번에 또 그래도 잘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가 인구 대비 사실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한 200명가량, 한 220명가량 지금 더 추가 충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진짜 저임금에다 뭐에다 보니까 조금 안 맞으면 나가고 그러면 기껏 가르쳐놨더니 나가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잘해서 진짜 공무원 선서할 때 그런 자세가 30년 이상 갈 수 있게끔 그런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나하나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제만 같지는 않잖아요. 느끼는 감은 다 틀릴 테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 맨도로 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손을 드셔서 가운데 경기대리 박익희 기자님 가운데. 경기대리 박익희입니다. 시장님 정말 위성 8기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색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부 다 기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그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질문을 안 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수호장들 때 이승만 대통령이 송독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개골창에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우남 산악회의 기자로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 분이 증언을 하게 저 개월창에 묻힌 저 이승만 대통령이 송도교가 제자리에 서는 날 대한민국의 국군이 선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저게 또 이게 남한산성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고 나서 이제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모든 걸 협의를 보려면 다 유네스코에 협의를 봐서 승인을 받아야지 모든 게 가능한 부분이고.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사례가 이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거기 이제 항일 기념탑이 있어서 그거는 좀 그 전에 의원 때도 그랬습니다만 생뚱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공원이라고 지금 이제 현충탑이 있는 그게 이제 경안 근린공원이었는데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광주시 호국 보훈공원으로 명칭을 개명하면서 거기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탱크도 작년에 하나 갖다 놓고 올 봄에 이제 헬기도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어떤 그런 충절에 대한 부분을 기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사실은 병자호란 그 위령비를 하나 세우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잘려가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유영도 경기도의원이 그 작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그때 했던 그런 그것도 찾아내서 한번 그 보존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것이 워낙 정치적으로 정쟁 대상으로다가 접근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건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좀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앞서 마무리 말씀해주세요. 예, 저 1시간이 좀 안 됐네요. 아주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광주시에 또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민선 8기가 지나가면서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광주시의 발전된 모습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런 것이 무엇보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도민체전부터 시작해서 또 큰 굵직굵직한 이제 사업들이 광주시에 펼쳐져 가는데 그 완성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렇게 기자 여러분께서 담아주시면 또 그게 또 광주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와주신 언론인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